반갑습니다. 이철희입니다. 이철희. 제 소개는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일단 저는 강의는 2007년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여기 설 자격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차근차근 제 소개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이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점 맞아야 합격하는 건지 그런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저도 강의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강의하면 안 되겠죠? 어떤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도록 좀 전략을 잘 짜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해서 첫 시간에는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 저희 목표 같은 거 이런 거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자체는 처음 공부하시는 걸로 간주해서 이 경제학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어떤 부동산학과 관련된 경제 현상들이죠. 요걸 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여러 가지 중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개발 활동 한다든가 아니면은 임대 활동 아니면 매입 활동, 매각 활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식을 주로 공부할 것인가? 요거 좀 알아볼게요. 어떤 상식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건 이제 의사 결정 분야다 해줍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저게 뭐예요? 하지 마시고, 대충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큰 흐름만 잡으시고,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게 뭐예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거를 공부하는 거구나. 맨 먼저 의사 결정 분야는요.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성이 부합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합리적 인간이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우리가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시장 가서 물건 좀 깎으면 깎았지 일부러 더 주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좀 더 받고 싶겠죠.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정해서 그 중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 입장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적의 대안. 자, 이런 걸요 의사 결정 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내가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어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투자론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구구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면 논리적이고 조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절차에 밟으면서 이제 투자 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금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건 또 뭐 하는 거냐면, 이 금융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금의 조달, 이런 것들을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돈 빌리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금융이라 하는데, 이것도 자금의 조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도 무턱대고 갚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갚는 게 가장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나? 이거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다양한 금융 상황, 이것도 좀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분양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개발론.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예컨대 뭐 투기가 극성이라든가 아니면 난개발이 심하다든가 어떤 사람은 집도 절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대화인데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또 해결할 때도요, 이렇게 어떤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을요, 의사결정 분야 해줍니다. 이런 걸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박스를 딱 친다면 요거를요, 요렇게 자,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 먼저 실무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는요, 요걸 의사결정을 지원해 준다 해서 이걸요,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이용론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제 그 직장은 도심에 두고 자꾸 변두에 나가서 살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요, 뭐 직주 분리 현상이다, 아니면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공부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관리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쭉 알아보는 게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관리론. 세 번째는요, 입지 선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이제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빵집을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런 거 좀 알아보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주로 내놓은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쭉 알아봐서 실무적으로 지원을 좀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케팅론 해주는데, 이 그 부동산 기업들, 뭐 부동산 기업이라는 것은 뭐 건설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관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건설업, 전부 다 이제 부동산 이 관련 업종이라는데 얘네들이 그냥 물건을 대충 팔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떤 식으로 정하고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이런 거를 쭉 알아보는 게 마케팅론.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조세라든가 아니면 각종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는데 뭐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감정평가론입니다. 자, 요 정도가 그 결정 지원 분야다. 의사결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 이런 분야를 뭐 기초 분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 분야. 여기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실무와는 약간 조금 관련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 보면 전공 과목이 아니라 이제 부전공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교양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맨 먼저 부동산 그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요. 기초 이론 아니면 부동산학 서설 뭐 교재마다 좀 달리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요 일반 재화와 그 다른 좀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막 움직이죠. 이거는 움직이는 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꼼짝 못하고 있죠. 이제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쭉 알아보는 게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그 의사결정 분야에 가장 강력히 이론적으로 지원해준 분야가 부동산 경제이론입니다. 부동산 경제이론.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형태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자, 먼저 그 수요 공급 이론이다. 자, 여기서는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겁니다. 요즘처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팔려는 물건이 자꾸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네,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주먹구구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요 공급 이론 해줍니다. 그리고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됩니다.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시장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인 맥주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쭉 알아보는 게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요, 때로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을 수도 있죠. 경기 어떤 경제 활동 수준 자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좀 알므로써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론 해줍니다. 경기 변동.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경제 이론입니다. 가장 강력히 지원해주는 분야. 그리고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개발 같은 거 이런 거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지식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종 행정법이라든가 아니면 형법 이런 것들을 공법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정부가 위에 있으면서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개인들의 법률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통치 행위 이런 걸 주로 기울하는 걸 뭐라고요? 공법이라는 겁니다. 이 공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것들은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이러한 법입니다. 이걸 사법 해줍니다. 사법. 이런 공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사법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개론. 저 굉장히 많네요. 공부할 것도 무지하게 많네요 하는데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서서히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나중에 좀 완성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이제 1월 달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입문서적인데 1월 달에 책을 받아보시면 어떤 책이든 이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물론 순서는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얘는 맨 먼저 1등이지만 이게 요게 이제 먼저 나오거나 이게 먼저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요게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앞으로. 그래서 1월달 책 보시면 목차에 쭉 보시면 요거를 쭉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달은 6번에 걸쳐서 큰 흐름만 좀 갖춘 정도로 공부할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시작하면요. 남들이 1월 달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 미리 이제 11월 달부터 출발한다면 좀 앞서서 출발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자, 1월 달에 책을 한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당 6개 과목인데 두께가 막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1년 내에 공부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거를 1월 달부터 출발하는 것은 좀 늦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도 약간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아직 많이 안 오셔서 그렇지 원래는 지금부터 출발해야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합격생들이 보통 지금부터 오신 분들이 많이 합격하십니다. 합격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11월, 12월 달은 6번에 걸쳐서 할 건데 요걸 다 하냐? 이 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과목이 자, 이 기초이론 중에서는 경제이론 중에 수요 공급이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줄잡아 5개 내지 6개가 나옵니다. 40남 중에 아주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분야는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 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테마별로 전부 다 5개 내지 많게는 6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감정평가론 요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 있죠?
요것만 하더라도 40문항 중에 거의 30개가 나옵니다. 거의 30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세 문제 나오긴 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나머지 파트는 전부 다, 뭐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용은 좀 있는데, 뭐 기껏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중요성이 매우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11월, 12월 달은요, 요 6개 파트,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 자, 6번에 걸쳐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투자론, 금융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길게 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6번에 걸쳐서 끝낼 겁니다. 예.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6번에 걸쳐서 요것만 먼저 이거 알더라도 거의 부동산학개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쉬워요. 쉬우니까. 예? 올해 시험은 어렵긴 어려운데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 한 10문제 나오거든요. 10문제 나오는데 한 5문제 정도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일부러 정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 전부 다 쉽게 나오면 전부 다 합격하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시험 보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잘라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격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능하면 많이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상대평가라면 뭐 아무렇게나 내도 상관없어요.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근데 이제 절대평가는 60점 이상 맞은 분들 합격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난이도를 통해서 사람을 잘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방법이 결국은 어렵게 내는 겁니다. 어렵게. 그러니까 한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나오는데 한 5문제는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몇 문제 맞히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도 시험장에 제가 갔었는데 막 무지하게 어렵다고 막 울고 나오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매우 쉽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것만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찍는다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이제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안 되고,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고, 약간 난이도 높여가면서 공부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 그냥 어려운 문제 포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잘 짜서 합격하는 게 목표지,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그냥 막 제기시면 돼요. 제기시고 쉬운 문제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40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부동산 학개론이구나.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거니까, 차분차분, 뭔가는 모르겠지만, 대충 저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되셨죠?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공부할 건데, 요거를 어떤 형태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할 것인가. 무턱대고 막 강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저도 학생들도 이렇게 어떤 그 스케줄을 딱 정해서 그 순서에 맞게끔, 합격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죠? 저도 무턱대고 공부하는 거, 강의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목표를 좀 정해서 이제 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요, 목표입니다. 3가지. 항상 저는 그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요, 약간 좀, 그렇지만, 잔잔한, 뭐, 감동을 주겠다. 이렇게. 잔잔한, 뭘 주겠다고요? 근데 시끄럽게 감동 주는 게 아니라, 좀 잔잔하게, 제가 가능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도 좀 충분히 하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부단히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시험을 치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보통 이제 부동산 학개론 하면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기니까 그 뒷자 따서 학개론 해줍니다. 이렇게 학개론에서 점수 많이 맞아갖고 합격했구나 이래서 상당한 감동을 받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밌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강의.
이 자칫하다 보면 이 강의 자체가 이 법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경제학이라는 자체도 좀 약간 딱딱해요. 근데 요거를 가능하면 저는 이 시사 상식 같은 거 있죠? 좀 많이 집어넣어서 저도 연구도 많이 하고 뉴스도 많이 듣고 해갖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내용도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그 콘서트가 다시 부활된다고 하대요. 11월 달에. 그래서 예전에도 좀 봤는데 개그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봐서 그 재밌게 가능하면 현실 감각에 유머도 많이 집어넣고 해서 가끔 빵빵 터지게 이렇게 좀 강의하겠습니다. 터지는 거 아시나요? 팍팍 팡팡 터지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한 시간 강의하면 지루하지 않게끔. 그래서 금방 지나갔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재밌는 강의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상큼한 앞자리 따는 거 잘 따죠? 상큼한 요약, 요게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1월 달부터 이제 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두꺼워요. 두껍고, 내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자꾸 공부하시는 분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집안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가끔 놀러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사가 하는 역할 자체가 그 내용을 좀 쉽게 강의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요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요, 이 방대한 내용을 가능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있죠.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거. 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하대.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쉽게 강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약집을 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책을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요약집 가져가는데, 요약집을 제 걸 보시면 상당히 학생들이든 다른 선생님도 놀랍니다. 와,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책을 가지고 그 어떤 상식을 좀 풍부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요약집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처음부터 이거 공부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요약집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보면 아주 빠르게 그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그 처음에는 책을 가지고 기본적인 상식을 계속 늘려가다가 나중에 좁혀갖고 요약집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처음엔 잔잔한 감동을 주겠다. 두 번째는요, 재밌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큼한 요약.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갖고, 오리엔테이션은요, 이렇게 너무 길게 해도 지루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도 막 길어지면, 처음에는 말을 길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자꾸 말이 길어지죠? 그럼 제가 결론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또 1월 달에 또 정해보려고 하고, 오늘은요, 첫 시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앞으로 저런 걸 가지고 40문제를 풀어서 합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거 6번에 걸쳐서 요거만 잘 정리하더라도 부동산 학개론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가나 처음 만남인데 무지하게 반갑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합격하는데 아주 매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잠깐 쉬었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주시고.